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형인 것 같습니다. 징역 2년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했을 경우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가중처벌 시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검찰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엄중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입니다. 1심 선고는 내달 중순께 내려질 전망입니다. 22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34부 심리로 열린 이재명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매우 중대한 혐의라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은 최종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의 5년간 제한됩니다.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 국고로부터 지원받았던 선거보조금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또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 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정과 등 양형 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원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실제 선고는 어떻게 될까요? 내달 21일 전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선고 공판에서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과 변호인은 이재명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는데 검찰의 증거가 거의 완벽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재명의 손을 들어주기는 힘들 것입니다.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로 보낸 공문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전현직 성남시 및 국토부 공무원,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등의 진술조서를 줄줄이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증거는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 허가방으로 통했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에 대한 1, 2심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김인섭 재판부는 김인섭이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에 로비를 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고 따라서 김인섭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도 성향이 조금 좌파 성향이기는 하지만 이 같은 팩트를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백현동 용도부지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이재명의 주장은 지금 완벽하게 허위사실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이재명이 말했던 부분 역시 지난 6일 피고인 신문에서 사실상 알고 있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호주 출장 기간 동안 함께 골프를 쳤고 요트를 타고 낚시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했었죠. 어쨌건 간에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다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빠져나갈 길은 없어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 가수 이문세 씨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가사를 PPT로 띄우기도 했습니다. 노래 가사 속의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그대를 모릅니다. 이런 대목으로 이재명이 고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사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형량을 따지는 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벌금 200만원에서 800만원, 징역 10월 이하입니다. 여기에 가중처벌될 경우
징역 8개월에서 징역 2년, 또 벌금 500만원에서 벌금 1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이상 징역 6개월 아래로 선고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에도 벌금 500만원 이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의 가중처벌 요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재명은 그 가운데 몇 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유포한 허위사실이 유권자의 판단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일 경우 가중처벌 요소입니다.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말을 한 시점이 대장동 의혹이 막 제기됐던 그런 시점입니다. 따라서 대장동 사업의 실무 담당자였던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은 대장동 사업의 정점에 있던 이재명이 나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답변입니다. 따라서 나는 특혜와는 결백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고 역시 유권자들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일에 임박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또 공중을 대상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발언했을 때, 이럴 때도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재명이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과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조정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은 각각 TV토론과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그래서 모두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정부기관을 끌어들였을 경우, 정부기관을 끌어들여 신뢰도를 추락시켰을 경우 죄질이 나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토부를 끌어들인 만큼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다 이재명은 혐의 내용이 또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된다면 형량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1심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하기 이전에는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100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 1심 선고와 항소심 그리고 최종심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심 구형이 예상외로 강력한 징역 2년이 구형되면서 1심 선고 형량이 벌금형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2심에서도 100만원 미만으로 형량이 떨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이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을 대선 때까지 끌고 가는 것인데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법원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 신속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선거법의 경우 6개월, 3개월, 3개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강행 규정이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의 재판에는 지켜지지 않았죠. 이재명은 1심 선고가 무려 2년이 넘어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기한에 맞추라는 여론 압박이 굉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과 최종심 기일이 3개월씩으로 지켜진다면 내년 4, 5월,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는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1심 선고 내용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로 선고될 경우 이재명의 당 장악력은 급속하게 약화될 것입니다. 특히 선거법 1심 재판 결과와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내달 말 또는 11월 초순으로 예상되는 위정교사 혐의 재판부 역시 부담을 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위정교사 혐의 1심 선고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정교사 혐의 역시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 역시 제한해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장동 재판이나 대북 불법 송금 재판 역시 줄줄이 속도를 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혐의, 또 그리고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이런 검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될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취임 일성 역시 신속한 수사였습니다. 내달 중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은 급속하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은 아마도 탄핵 국면으로 급속하게 방향을 전환하려 하겠지만 타이밍을 놓치면 그나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집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물론이고 신체 자유를 누릴 시간도 그리 길게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